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미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 침통을 꼭 챙겼다고 합니다. 이 지병에는 물론 좋고요. 급성병이 발병했을 때는 그렇게 유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체했을 때 손가락을 따는 것도 이 침술 치료의 기본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깝고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한의학. 이런 한의학 이야기를 재밌고 유익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죠. 형상의학의 대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흔히 암과 뇌질환, 이런 비만 같은 것도 심각한 병인데 네. 사실은 이 정신질환도 굉장히 심각한 병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일반인부터 유명인들까지 이 우울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한의학으로도 이런 정신질환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신과 질환의 한방 치료가 상당히 유용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정신질환이라고 하면은 우울증, 조증 또는 조울증이 떠오르는데 네. 이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하고 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조울증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조울증이라는 것은 감정 장애를 중요 증상으로 하는 내인성 정신병입니다. 순환 정신병, 감정 정신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쾌한 감정을 주주로 하여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조 상태와 비애, 불안의 감정을 주주로 하여 우울 상태를 나타내는 병상기가 계속해서 교대로 또는 완전히 정상적인 정상 상태를 보이는 간혈기를 두고 나타나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때로는 조상태 또는 우울 상태만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조울 간의 병상기와 간헐기의 장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울 상태는 조상태에 비해서 길다고 하며 그 주기성이나 주조가 감정과 변조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순환 정신병 또는 감정 정신병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상쾌한 기분이나 우울한 기분의 굴곡을 나타내는 순환적 성격을 지닌 환자의 진폭의 증대와 조울병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생긴 대로 건강톡톡이잖아요.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울병이 생기는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요? 네. 그 조울병이 잘 생기는 체질을 말씀드리면 피부가 검고 거칠은 사람들을, 또 코가 오똑하고 큰 여성, 코가 작고 못생긴 남성, 두상이 큰 여성, 그 다음에 두상이 작은 남성, 얼굴이 각이진 여성, 곱슬머리인 여성, 또 눈이 빛나는 여성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박사님 말씀만 들어서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주 어여쁜 분이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콕 집어서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조울병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인가요? 물론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조울병 역시 한방 치료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병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한의학을 통해서 조울병을 치료한 사례가 참 궁금한데요. 네.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한국 학생입니다. 근데 조울병으로 고생하다가 한의학적인 치료법인 침치료, 뜸치료, 한약으로 치료돼서 성공적인 그런 복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해외로 나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 치료를 위해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례인데 네. 어떤 학생이었나요? 이 학생은 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일에 대한 강박관념, 인격장애 등으로 고생하던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자신이 돼 있는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미국 교수님이에요. 한국에 가서 치료하고 오라는 소리를 듣고 귀국해서 본원에 내원해서 한방 치료를 열심히 받고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입니다. 이 학생 말이 한방 치료를 받고 나서 신경정신과약을 투여하면서 치료받을 때와 너무나 다른 기분이라서 요즘 기분이 너무 상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경정신과약을 전혀 먹지 않는데도 잠도 잘 자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몸의 조화를 신경 써서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이 화학약품을 먹을 때보다는 몸이 확실히 편해졌을 것 같네요. 네. 이 정신과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던 증상이 한의학으로 치료됐다는데 그 원리가 참 궁금해요. 네. 한의학에서는 조울병을 뿌리가 약해서 나타나는 병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 뿌리가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학생도 한약, 투약과 침치를 통해서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근본 바탕이죠. 을 든든하게 해주니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 경우입니다. 조울증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서 근본 치료를 하니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조울증이 좋아진 것이죠. 그 똑똑한 학생이 이러한 한의학의 원리를 설명해 주니 부러워하는 눈치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의학을 잘 이해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의학과 양의학을 조화롭게 응용해서 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했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처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신규환, 감이 신규환이라는 약입니다. 신규환은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체질이라든지 그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이제 감이 신규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약은 사실 좋을 약이 아닙니다. 이 약은 정신과 약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약을 들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한의학의 신비함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전신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또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근본이 흔들리고 약하면 정신도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그만 충격,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나 근본이 든든하면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이 와도 잘 견뎌낼 것입니다. 이 약은 간장과 신장을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약입니다. 간장과 신장은 한의학에서 뿌리에 해당됩니다. 인체의 근본이죠. 그런데 간장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또 신장은 공포스러움과 두려움이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간장과 신장이 약해지니까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스러움 등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든든하게 해주니까 바로 정신병, 조울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이를 든든하게 하는 약이 바로 감이신규환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한 후에 이 학생이 조울병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이 간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정신질환이 치료가 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